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0월 둘째 주 주요 이벤트와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상승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이 1.6% 상승을 하면서 최근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86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 주요 증시도 지난 금요일 날 상승했죠. 독일이 1%, 프랑스가 0.8%, 영국이 0.5% 상승을 하면서 주 초반의 하락세를요.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0.2%, 코스닥 지수가 1.9% 상승을 하면서 주 초반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특히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2.9% 하락을 하면서 5주 연속 하락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단기 하락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컸다. 그러기 때문에 금요일날 1.9%나 올랐다. 그런 차원이면 반등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 주 또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올 것 같은데 주요 이벤트가 많죠. 11일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또 FOMC 회의 지난 9월 하순에 열렸죠. 그 회의록이 공개가 돼요. 또 12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은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지금 화면의 오른쪽 차트 모양을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지금 2007년도 그러니까 세계 금융 위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4.8포인트대인데 이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때 고점이 화면에 보이시죠? 5.25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요, 요번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유가가 최근에 하락세죠.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을 해서 정고점이 지난 4.3%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변수사항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2%대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빠져서 4.3%대 하회를 하면은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되 그 전까지는 여태처럼 철저히 단기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매 동향이죠. 자, 여기 왼쪽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 현물이고 우측은 선물 시장 쪽인데 지난 9월 14일이 뭐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였죠.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다음날 15일 금요일이 FTSE의 지수 재조정 날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현선물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인 월요일 9월 18일서부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죠. 여기 나오죠. 9월 18일부터 11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상승 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선물 시장도 보면요. 지난 9월 18일 이후에 9월 25일에 한 3,300억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620억 11일 중에 9일을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단기적인 반등 차원, 내가 매수를 해도 좀 짧게 치느냐 아니면 좀 끌고 나가는 전략하느냐는 아까 만들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리고 이 현선물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수가 지난 8월 1일이죠. 연전 고점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크게 하락했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낙폭 가대가 나왔다가 주가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은 낙폭 과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반등 차원의 힘이만큼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해서 팔지 못하고 보유한 종목들이 분명히 한두 종목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이번에 지수가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을 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뒤늦게 반등, 지수가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10%, 코스닥 지수 15% 크게 하락할 때 안 빠지려고 노력하다가 뒤늦게 빠지거나 아니면 하락폭이 적었던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 좀 종목으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반도체주, 지금 삼성전자가 11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부진할 걸로 보죠.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하이닉스는 좋아요. 근데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 반응, 올라가느냐 빠지냐 반응을 보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익을 실현하냐, 그 포인트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적 호전주죠. 11일서부터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아,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 1, 2 차지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뭐 코스피 지수는 2.2%나 하락하는데도 오히려 자동차주들은 상승했다. 그러니까 실적 호전주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수장 측근에서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 LG전자 3분기, 그러니까 보통 LG전자는 상고 하저를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2, 3만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 10만원 미만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 전망이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3분기에도 좋을 거, 하분기도 좋을 거 같다. 근데 주가는 10만원 미만이다. 지금 상당히 저평가다. 당연히 매수에 들어올 거예요. LG전자, 그렇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LG전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주에서 종목이 올라갔다. 특히 3일 연속 상승이죠. 상당히 강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오 이쪽 주들이 낙폭 가대주인데 얘네들이 끌고 간다는 얘기는 낙폭 가대주의 반등이 나온다는데, 저는 특히요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하반기에 호전되는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ST팜, 상저하고, 그죠? 그리고 동아약품,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뿐이 아니라 한미약품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한번 한미약품을 한번 차트 모양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한미약품을 보면요 이 하반 경제가 남들 빠질 때 안 빠진 종목이 이게 간단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 경직 종목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 해서,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상저하고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가 상당히 13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만원 미만이에요. 근데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전년 동기 대보다 오른다. 그러면 10만원 미만대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그렇죠? 이 10만원 미만에서 주가가 종합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이 약했으면 수급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LG전자 10만원 미만에서는, 그죠? 조금 큰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이제 자동차는 따라가긴 부담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기아차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약세 속에서도 올라가죠. 그렇죠?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끌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신규로 타이밍을 잡기에는 조금 기아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수가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를 하회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죠? 그때는 더 사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도 바이오 종목도, 그죠? 우리가 이 ST팜이라든지 동아의약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현대투자연구소에서 7월부터 이제 회비를 인상을 했지만은 기존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위해서요, 이 할인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11일 날 발표를 하는데 지금 증권사 전망치 평균이 한 2조 3천억 조금 안 돼요. 그 전년 동기 대비 78%나 감소할 걸로 보는 데다가 특히 반도체 부분은 3분기에도 3조에서 한 4조 원 정도 적자. 2분기에 4조 3,600억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 났죠? 근데 그거보다는 감소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죠? 적자폭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발표 나왔던 것처럼 이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디램 DDR4 8기가비트가 지금 현물 가격이 1.5118달러, 지난 9월 4일날 최저가 연중 최저 1.448달러 비해서 4.8%나 상승했다는 게 현물가가. 즉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랐다 해서 반도체의 업황이 회복된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좋아지는, 왜?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나간 과거예요. 9월 말일까지는 실적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만 단순히 발표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락했던 거고 주가가. 근데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래서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 그러면 주가는 또 선행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11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삼성 주가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종목을 우리가 강조해 드리는 게 뭡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은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이 소재 부품주다. 왜? 투입이 되니까. 생산량 들면 소재주나 부품주는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월덱스,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특히 우리가 지난주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시다. 없는 분들은 하나머티리얼즈를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죠. 저는 만약에 부품이나 소재주 갖고 월덱스를 갖고 있던, 원익 QNC를 갖고 있던, 하나머티리얼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끌고 가도 되고, 근데 나 반도체에서 한 종목 사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전공정 장비 업체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공장, 테일러 공장을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돼서 양산할 계획이 되면 전공정 장비, 공장을 새로 지면 뭐가 먼저 들어갑니까?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그때 말씀드린 게 PSK. PSK는 먼저, 그죠? 과거에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질 때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전량 수주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일러 공장을 짓면은 이번에 또 이 PSK가 드라이 스트립을 장비를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에서 PSK 그리고 전공정 장비, 그렇죠? 이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원익 IPS, 그렇죠? 삼성전자 핵심 장비 업체예요. 자, 요 한번 두 종목 차트를 볼까요? 최근에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 장비를 보는 것 중에, 그렇죠? 요 앞 윗부분이 전공청 장비이고, 그리고 후공정,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종목들을 보면요, 이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해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상당히 많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K, 그죠? 자, PSK 최근에 21,000원대에서 19,000원이죠. 19,000원대, 그죠? 한 10%도 하락 안 했어요. 최근 점에서. 그리고 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개인이 매수한 거 보면은 최근에 했던 게 9월 21일 날 47,000주, 그리고 9월 20일 날 12,000주, 그리고 9월 14일 날 18,000주.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9월 8일서부터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이 오히려 15만 주를 매도를 했다. 그죠? 그리고 이 기관들이 20만 주 매수. 이러한 거면은 거래량도 전일요. 지난 금요일 날 10만 주 상당히 증가해요. 거래 증가하면 툭 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저는 가격대는 뭐 이 19,000원이죠. 19,000원 전후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원익 IPS. 그죠? 자, 원익 IPS도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크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외국인 기관, 그죠? 특히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중소형 종목은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외국인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저는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중소형 종목 좋은데, 아까 PSK도 그렇고, 그죠? 원익 IPS도 그렇고, 또 하방 경직성을 보였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똑같이 거래가 10만 주, 아까 PSK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횡보했다죠. 이런 것들은 거래가 증가하면서 다시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좀 조정을 하루 이틀 나오면은 2, 3일 나눠서 좀 분할로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기존의 소재 부품주들, 그죠? 월덱스. 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뭐 더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해도, 그죠? 뭐 하나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원익 QNC도 그렇고, 그죠? 저는 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좀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바이오죠. 지난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죠? 한번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3일. 특히 뭐 목요일 금요일은 죄송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그래도 지수가 안정을 찾아서 되는데 수요일 날은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상승을 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가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3분기가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 해서 뭐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보다 한 10% 이상 상회할 걸로 본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또 여러 군데 증권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특히 많이 빠졌던 종목, 낙폭 가대죠. 그리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3분기 영업이익이 한 538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한 14% 정도, 그죠? 증가할 걸로, 전년 62% 정도 증가할, 14% 정도고, 전분기 대비해서 한 62%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장 추정치 한 516억보다도 소폭 상회한다. 그래서 금요일 또 하방. 그러니까 저는 이 남들 빠질 때 안 빠진 종목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누가 주가,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은 당연히 종목들도 빠집니다. 근데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만약에 한 20일 정도 빠졌는데 한 15일 버티다가 뒤늦게 빠지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빠지는데 수급적으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기관들이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 시장이 안정되면은 처음에는 낙폭 가대주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주가 관리를 한 흔적이 있는 그런 하방 경직성 종목에서 더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바이오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ST팜, 그죠? 얘도 뒤늦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저는 이 상저하고, 그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이 있죠? FDA에서 이 혈액암 치료제 관련해서 위탁 생산 사전 실태 조사를 했는데 아마 결과가 올해 안에 큰 문제 없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또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죠. 상반기에 실적이 전체적으로 그죠? 이 51억이었나요? 그죠? 53억. 상반기에 53억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뭐 한 270에서 300억 정도 보고 있으니까 하반기 실적 크게 좋아진다. 최근에 수급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죠? 이런 부분. 동아의약품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요 의약품들의 가격을 인상을 했죠. 특히 이 우리가 보면 이제 패턴 분석해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그죠? 수렴 삼각형을 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 예를 들어 수급도 좋죠. 그리고 실적 부분도 크게 좋아지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건데요. PBR이 0.77배.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청산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원어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20%가 더 넘게 거의 뭐 30% 가까이 더 청산해서 써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평가 모습을 상당히 갖추고 있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 뭐 만원 밑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 업체죠. 이것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렇죠? 아마 상반기 영업이익이 91억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뭐 작년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감소한 한 310억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3분기에 12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4%.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은 3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걸로 보죠. 뭐 아이패드 OLED 모델 출시하고 OLED TV 수요 회복, 노트북 PC 등으로 이 OLED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된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56% 증가한 485억. 그럼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또 이 PC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자동차 쪽으로도 전장용 OLED도 그죠? 점차적으로 차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한번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볼까요? 자, 하반 경직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저는 한번 41,000원 죄송합니다. 뭐 한 41,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자 이게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데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빠지면 오히려 좀 매수를 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죠? 서진 시스템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해서 작년까지는 통신 장비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휴대폰, 반도체, ESS 부분, 장비 구조물 및 전기 구동 장치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작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장비 쪽에서 절반 이상 매출 체정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에너지 저장 자체 시스템이죠. ESS 사업 부분에서 27% 정도 차지하면서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데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ES에 대한 수주가 발표가 되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2분기는 174억 영업 적자가 나면서 상반기 실적 부진에서 3분기에서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해서 서진 시스템 그죠?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크게 빠져나서 더 빠질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아까 만들어
적자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을 걸로 봤는데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냥 10% 정도만 보고 들어간다 생각하셔도 그냥 무난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지만 그러한 종목군들 내가 단기 매매로 하려다가 그죠? 갑작스럽게 많이 빠서 못 판 종목들은 빠져나오는 기회를 사용을 하시고 오히려 하반 경직 뒤늦게 빠지거나 한 종목 위주로 또 수급이라든지 실적이 양호한 종목으로 물량을 늘려가면 아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연구소의 유료현 안내죠. 자, 문자 회원 모집해서 6개월에 300, 1년에 500.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지금 고객이라든지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좀 가격적으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